사장님들 배민원을 추가로 또 활용하면 아무리 내가 못해서 그 순수익 200 낸다고 쳐도 1년이면 2,400이잖아요. 그럼 2,4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요거 보시는 사장님들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배달의 민족 배민원 플러스 추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추가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민원을 추가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조리장으로 신청을 하면 한 개 매장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결론은 공동조리장 사업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민클럽이 출시가 됐죠. 소비자분들이 배민클럽을 구독할 시에 배민원에서 주문하는 것들은 무료 배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건이 좋죠. 그래서 배민원이 우선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 그 플랫폼 세팅된 거라든가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울트라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노출이 좀 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민이 있어요. 배달은 보통 이 브랜드를 다양하게 많게는 5가지 이상씩 또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 하나당 배민원 한 개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가 3개라면 3개 브랜드 중에 하나만 배민원을 입점시키고 나머지는 가게 배달로서 노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매장에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서 배민원을 여러 브랜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죠. 한 개 매장에서 복수로 사업자를 발급하는 방법. 공동조리장으로 이 사업자 신청을 내면 한 개 매장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측에 있는 이 공유주방. 공유주방은 복수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공동조리장만 사업자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 첫 번째, 공동조리장은 같은 매장에서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자, 반면 공유주방은 같은 매장에서 주방과 판매 공간을 각각 분리한 겁니다. 두 번째, 공동조리장은 한 사업자당 영업하는 공간만 분리를 한다. 그러나 공유주방은 사업자당 한 공간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공간만 분리하면 되는 게 공동조리장, 공유주방은 한 개의 공간에 사업자당 판매가 됐던 주방에 됐던 한 공간만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텍스트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공동조리장은 사업자의 업태를 다르게 해야 한다. 공동조리장은 기존과 같은 명의자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같은 업태일 경우 매출이 나눠져 탈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업태를 다르게 해서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사업장의 업태를 한식으로 했으면 공동조리장은 분식이라던가 다른 걸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공유주방은 각 사업자당 출입구가 다른 주방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 명의가 다른 경우 같은 업태가 가능하다. 자, 이거를 더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브랜드를 하나만 운영한다. 그게 좌측이에요. 주방 하나에 홀, 우리가 흔히 보는 구조이죠. 주시를 가던가 탕후루를 먹으려고 줄 서 있던가 하면은 뒤에 주방 있고 앞에 이렇게 계산하고 음식 내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좌측이고요. 자, 우측은 공동조리장으로 하나 더 발급을 한 겁니다. 자, 보면은 주방은 똑같아요. 근데 판매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사업자 하나, 2개가 되는 겁니다. 공동조리장이에요. 이게 어디죠? 푸드코트죠. 한 개의 공간에 하나의 주방, 2개의 간판. 자, 반면에 이거는 이제 공유주방이에요. 주방 및 판매 공간이 다 나눠져 있어요. 공간은 이렇게 크게 하나인데 이 안에 또 나눠져 있죠. 이거는 공유주방. 이거는 복수의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개의 공간 안에 칸막이로 다 나눠져 있죠. 여기는 그냥 복도고 여기서 이제 뭐 음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거는 시장이나 뭐 터미널에 보면은 한 공간에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식당이. 그걸 공유주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동조리장이란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판매 공간은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즉석식품 판매 제조업, 가공업, 일반 음식점업, 휴게 음식점업, 제과점업만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배달하시는 분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해당 다 되죠. 단 지금 현재 사장님들이 간이 과세자일 경우 공동조리장을 추가로 발급할 때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한 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라는 경우, 지금 많은 매장들 이렇게 공동조리장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지금 이 공동조리장으로서 한 개의 임대차, 한 개의 매장에서 추가 사업자를 내는 게 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과거의 시행령을 해석을 해서 한 매장에서 추가로 사업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담당 공무원마다 사업자 내는 게 어렵기도 하고 불가하다고 하기도 하고 불성실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막 좀 정립이 좀 안 돼 있어요. 시행령의 그 몇 줄, 그걸 해석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례와 해결 방법, 그게 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장님들은 그냥 가서 뚝딱 되지가 않아요. 운이 좋으면 뚝딱 되는데, 이런 시행령에 대한 해석도 못하고 있고 아예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런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담당 공무원마다 공동조리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요. 이 시행령은 각 담당자가 해석하기가 다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국가기관에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조리장에 대한 게 그렇게 막 많이 발급받고 막 이런 게 과거에 아니었기 때문에 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공무원분은 그냥 가능해요. 하나의 매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로 배달 업종이 가능하다, 바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B 공무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해요. 자, 이유는 한 건물에 다른 매장에서 하나의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C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배달과 배달은 안 된다. 배달과 반찬 가게, 샵인샵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은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 시행령이 나왔을 때 반찬 가게가 같이 해서 공동조리장 낸 그 예를 교보제로 했는데 그것만 딱 보고 반찬 가게만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시공무원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 음식점에서 새 사업자를 발급 시에 일반 음식점은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해결 방법 다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자, 영업신고의 경우는 각 관할 구청의 판단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꼭 사전 문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해주기 싫은 거거든요. B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불성실한 공무원이니까. 자, C공무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반찬 가게는 명목상의 발급이다. 다시 말해서 초반에만 반찬 가게 임시를 세팅하고 배민원으로는 계획대로 새 브랜드로 등록한다.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배달 어플에 들어와서 반찬을 팔나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반찬 가게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반찬 가게 하겠다. 그냥 반찬 가게인 것처럼 얘기하고 배달로는 그냥 사장님 하고 계신 거, 그게 뭐 짜장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팔면 되는 거죠. 자, 시공무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일반 음식점은 또 안 된다. 그러면 휴게음식점으로 내시는 거죠. 휴게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이랑 다른 거는 주류 판매가 불가하다는 거 외에는 일반 음식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가가 되었다가 차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된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 뭐 몇천 개의 매장을 오픈을 하고 또 이 컨설팅 인큐베이팅을 드리는데 요 정도로 해서 문제돼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자, 다음 사례. 자, 공무원이 공동조리장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판단 불가로 반려하는 경우, 간혹 가다가 공유주방이랑 혼동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공동조리장임을 어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요 자료 있죠? 요거 국가기관 있는 자료예요. 요거 가지고서 설명하면 돼요. 자, 해결 방법. 관할구청 식품위생과에 연락하여 사전 문의를 꼭 하세요.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시행령 내용을 제시해라. 해당 내용에 맞춰 준비했음을 공유해라. 그런데도 반려하면은 국민 신분고에 민원을 제기해라. 그럼 움직인다. 실사를 나오거나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미흡이 이건 사장님들의 100% 책임이죠. 간판 또는 외부에서 추가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 간판이나 외부에서 공동조리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판매 공간에 칸막이를 좀 두고 각각 다른 메뉴판을 비치를 한다던가, 좁든 크든 상관없이 간판은 임시로 현수막 또는 시트지로 부착을 해야 된다. 주방은 공통이지만 외부의 배너나 판매 공간 그리고 외부 사인물은 별도가 돼야 돼요. 외부 유리 또는 벽에 추가 사업자에 대한 시트지,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브랜드를 하면 A라는 브랜드 명시 한쪽 벽에, 그리고 새로 내는 사업자 브랜드에 대한 뭐 디자인이나 메뉴판 있어야겠죠. 그리고 외부에도 배너가 탁탁. 한 개 주방에 두 개가 팔리고 있구나. 그게 허름하든 허름하지 않던, 크든 작든 떠나서 각각의 영업 공간을 파티션으로 나누라. 간혹 추가로 배수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중고 싱크대 임시를 구해서 주방에 임시적으로 놔둬요. 자, 공동조리장 발급 순서입니다. 첫 번째, 관할 관청 식품위생과에 사전 문의를 한다. 담당 공무원이 공동조리장을 알고 있는지,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판매 공간은 분리했음을 명시를 해라. 이거는 당연한 개념이니까 외우셔야 되십니다. 추가 사업자 발급 시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가능한지 체크. 휴게 음식점보다 일반 음식점이 나으니까 관할 담당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다. 자, 일반 음식점으로 불가시 휴게 음식점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즉석 판매 제조업으로 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사전 준비. 매장 내에 포장하는 홀 공간, 영업 공간이죠.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분리가 뭐 인테리어가 아니고 칸막이,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뭐 A 브랜드고 여기는 B 브랜드를 파는구나. 분리한 공간 내에 메뉴판 또는 배너, 매장 외부 간판 입구에 시트지를 부착해야 된다. 자,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시고요. 공동주방 공간 면적을 실측을 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업태뿐만이 아닌 업종도 달라야 한다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하시면 되세요. 되게 많아요, 업종이랑 업태가. 자, 서류는 영업신고증, 공동조리장, 그 다음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라. 기존의 업태와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자로 새로운 배민 계정이 발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일반 음식점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하시면 예스로 가면 돼요. 기존 사업자와의 업태는 다르게 해서 신청해라. 그 다음에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라. 일반 음식점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노로 가서 휴게 음식점 또는 즉석 판매 제조업으로 내라. 그러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요. 신청해서 그대로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라. 사전에 문의하는 거, 공동조리장에 필요한 조건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매장, 판매 공간 분리, 간판 및 외부 시트 작업, 주방 면적, 공간 면적 실측하시고요. 자, 영업신고서 체크하는 방법. 업종은 즉석 판매 제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요것만 공동조리장 해당이 되고요.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해당에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됐어요. 자, 업태는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음식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건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발급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할 때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사업자가 있고요. 공동조리장을 내가 공간만 또 3개 이렇게 해놓으면 3개까지도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업자 발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개의 사업자로 기존 배민 계정,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로 신규 배민 계정, 각각의 계정으로 배민원 추가 운영을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 운영 중인 포스 하나당 배민 계정은 한 개만 로그인이 가능해요. 추가되는 사업자당 포스 또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업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포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 한 개의 포스를 같이 이용을 못해. 근데 해결책이 있더라. 광고 절대 아닙니다. 자, 오토플러스라는 통합 주문 서비스가 있어요. 한 개의 포스로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월 사용료는 33,000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총 6개까지 연동이 가능하고, 같은 플랫폼 계정 복수 연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배민원 이렇게 자동 주문 수락, 배달 대행 연동 가능. 자, 연동된 플랫폼으로 총 매출 확인 가능하고 수수료, 배달비 등 지출도 확인 가능해요. 기존 사용하고 있는 포스의 원격 설치도 가능하고요. 또 태블릿으로 연동해서 포스 기기 설치도 없어도 되고요. 그냥 태블릿으로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이것밖에 대안이 없고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조리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했던 거, 개념에서부터 현 실태, 현 위치,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장님도 배민원을 추가로 또 활용하면 올라갈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을 1년어치로 따지면 순수익으로 못해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못해서 그 순수익 200 낸다고 쳐도 1년이면 2,400이잖아요. 그럼 2,4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귀찮다고 이거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얻기까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인 엠브로 컴퍼니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의 매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드린 정보보다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행까지도 해드리니까요.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사장님들 상권과 위치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 메뉴들 다 준비가 돼 있고, 뭐 혼자 하시기 되게 어렵잖아요. 메뉴 개발 혼자 하시고, 프랜차이즈들 찾아다니기 어렵고, 프랜차이즈들 다는 아니지만 입점만 하고 나 몰라라, 뭐 이런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뭐 공동조리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몰라라, 이게 많지만 저희는 다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네이버에 엠브로 컴퍼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관련된 브랜드 내용, 상권 분석에서부터 매장 진단, 추천 메뉴 모든 거를 토탈로 봐드리고 실행까지 해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